한 5일 전쯤에 에코프로 HN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이 답변을 조금 잠정 보류를 해놓고 오늘에서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HN은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에코프로랑 BM이랑 HN이 이렇게 있으면 에코프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정량화 가능합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얘네의 사채가 평단이 얼마였고 요번에 풀린다. 그래서 대략 요런 기간 동안에 요러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요 가격대에선 요렇게 하는 게 좋다. 숫자로 표현될 수 있죠. BM 같은 경우에도 유무상증자 일정이 있었을 때 요 가격 이상으로 신주인수권이 거래되는 거는 고평가다. 그건 팔고 그냥 본주식을 취득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HN 같은 경우에는 전 개인적으로 얘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물론 HN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BM도 그렇고요.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차트로 나만의 기준으로 요 가격에서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계획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프로와 BM에서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가격을 설정해 놓고 요 가격 정도에서 내가 공략을 하고 요 가격 정도에선 팔아 넘기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HN 같은 경우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조금, 지금 차트상으로도 그렇고요. 이 회사의 전반적인 어떤 정황으로 보나 비행과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림이 있고 그 안에서의 퍼즐을 맞춰가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HN 같은 경우는 내가 그리는 게 곧 퍼즐이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까를 좀 계획을 잡으려면 이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이해가 필요하겠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좀 서사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얘네가 지금 프로와 BM과 HN이 사이에 껴가지고 얘가 어떤 포지션인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프로가 원래 환경사업 부문을 좀 밀어주는 그런 회사였죠. 이 안에서 일단 물적 분할에서 나온 게 에코프로 BM입니다. 2차전지 사업, 얘네가 원래 하던 부분에서 따로 2차전지 사업을 진출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돼가지고 얘가 지금 물적 분할을 통해서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HN이 있죠. 기존에 하던 사업을 승계받은 겁니다. 환경사업 부분을 쭉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에코프로의 환경사업 부문에 대한 건 높이 쳐주지 않지만 내가 2차 전지를 좀 관심이 많다 라고 한다면 BM만 공략하는 게 맞고요. 최근에 보면 HN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BM과 프로에 비해서 계속 눌려왔었죠. 근데 여기서 메리트를 느꼈다면 또 공략해 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크게 키워드로 삼아보면 얘는 2차 전지고요. 얘는 어떤 지분법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배력, 이런 내용들로 이해하시면 되고, HN 같은 경우에는 환경사업 부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최근에 올해 들어서 좀 애매해진 게 2차 전지, 환경, 그리고 지주사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딱 구분이 이렇게 세 개가 딱 돼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HN의 재무제표 그리고 사업보고서를 보면 얘가 2차 전지 사업의 일부를 좀 넘겨받을 수도 있다라는 힌트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이들 그냥 넘겨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원래 같으면 얘네 셋 다 같이 오르는 경우에는 얘네 셋 다 정말 폭등할 때 얘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BM이 가장 많이 올랐죠. 근데 그런 분위기에 탑승해가지고 오르는 거랑 별개로 얘가 환경사업 부문 플러스 2차 전지를 한다면 얘에 대한 재평가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작년 한 중순부터 쭉 미끄러져 내려온 이 에코프로 HN이 그나마 이 하락 추세를 조금 둔화시키고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그냥 환경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2차 전지에 발을 살짝 올려놓는 그런 느낌을 시장에다 어필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BM은 그냥 2차 전지고요. 에코 프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올 수 있는 지분법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에 따라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고, H에는 두 종목 비해서 낙폭이 좀 크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얘네가 2차 전지 사업에 발을 살짝 들인 것도 아니고 오롯이 그냥 환경만 집중을 한다면 전 사실 그렇게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얘네가 지금 티저로 내보낸 게 2차 전지 사업의 일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다라는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얘를 좀 공략해봄직하다라고 영상들을 한 두세 개 정도 올려놨는데 이건 지난 영상들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얘를 어떻게 공략할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만약에 이 회사의 정말 내부자라면 얘네가 언제 2차전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그 규모는 어떠하며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를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전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요 가격대에서 한번 잡아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저로서는 제 3자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오히려 차트에 의존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차트에 대한 저의 기준점에 따라서 차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인적 분할을 하고 상장한 다음에 잠깐 주춤하는 듯 싶다가도 여기서 대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에코프로나 BM 뭐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종종 에코프로 H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많이 먹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바닥에서 고점까지 584% 올랐습니다. 이 안에서 간다 간다 그냥 추격 매수를 해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죠. 근데 꼭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은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여기에 물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 물량들을 해소하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초대박의 끝에는 분명히 여기 피해자도 있기 마련이에요.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다 먹었죠. 근데 여기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세력이라면, 제가 세력이라면 여기 물려있는 물량들이 다 털려가지고 나갈 때까지는 이걸 쫙 올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얘가 보시면 고점부터 쭉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계속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 하락 패턴 채널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요번에 2022년 한 7, 8월 정도쯤에 이 하락 추세를 뚫고 올렸습니다. 이번에 한번 1차 상승 파동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냥 봤을 때 이 회사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낚였을 만한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떨어졌다 반등 나 더 가겠다 요때랑 여기 지켜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여기도 사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구간 이후로 이렇게 이탈이 나왔는데 저는 아직 얘네가 다 털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에코프로 HN이 다시 엄청난 상승을 가져오면서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요 매물들의 부담이 사라져야 되고요. 요 매물들은 지금 소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큰 고비예요. 89,000원대. 여기를 넘어가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물린 사람들이 여기 와도 안 팔 정도로 어떤 호재가 나와야 됩니다. 그 호재가 앞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HN이 본격적으로 2차전지 사업에 뛰어드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근데 얘네가 지금으로서는 쉽사리 우리 지금 당장 2차전지 사업 할 거예요 라고 말하기가 명분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을 텐데 얘네가 엄연히 에코프로에서 2차전지 사업 부문을 떼어내고 그래서 BM이 설립이 되었고 얘네가 HN이 만들어져 가지고 기존에 하던 환경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명백히 지금 현 상황인데 이게 약간 둘이 짬뽕이 돼버리면 HN의 존재의 의미가 약간 퇴색되는 거거든요. 저는 HN이 단기간 내로 막 갑자기 2차전지 사업을 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천천히 뭘 증설을 한다. 요런 사업 부문을 얘네가 맡아서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전체 2차전지 사업 중에서 완전 메인 사업은 BAB하고 그 외에 짜투리 사업을 천천히 맡기 시작하면서 약간 둘이 함께 무언가 콜라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요. 지금 이 종목을 여기서 못 사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신 분들은 아쉽다. 이거 다시 사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단기간 내로 얘처럼 쫙 올라가길 바랄 거예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저는 얘가 꽤 많은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면 꽤 괜찮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꽤나 많은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에요. 얘가 여기, 여기, 여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장 바닥에서 물량들을 해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거를 뚫고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체크 포인트가 89,000원인데 일단 여기서 한번 길이 막혀버리면 요 안에서 그냥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얘가 만약에
89,000원을 뚫어준다. 요때부터 좀 추격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선 제가 보기에는 얘가 꽤 오랫동안 1년 동안 이어왔던 요 하락 추세 자체는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어디서 잡아갈까가 관건인데, 얘가 여기까지 떨어졌다 바닥을 잡을지, 아니면 요 가격대에서 이전에 표시해놓은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릴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고 가장 그럴싸한 그림은 이런 식으로 해주다가 쏘고 내리고 쏘고 내리고 하다가 천천히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림이 전 예상이 됩니다. 요약을 하자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큰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그 물량들이 상장이 되면서 뭐 8, 9월까지 보긴 해야겠지만 전 8월 중순까지만 봤어요. 에코프로비인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그냥 긴 텀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걔를 잡아놓고 좀 떨어졌다고 막 힘들어하고 좀 올랐다고 지나치게 행복해하고 이럴 필요 없는 종목이에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좀 긴 텀으로 보셔야 되고, HN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매집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공략을 한다면 막 여기서 단타 쳐가지고 여기서 팔고 이런 것보다는요, 요 안에서 최대한 물량을 모아가 보겠다 라고 목표를 잡고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매집을 해가지고 89,000원 이상 가격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면 꽤나 많은 수익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기대감을 과거에 나왔던 이러한 차트 흐름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 무리가 있냐면요, 이거는 신규 상장주의 특징인데, 처음에 얘네가 상장이 되면 사실 시장에서 얘를 정확히 밸류에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따로 분리되어 가지고 시장에 상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얘의 시총이 얼마 정도 돼야 될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얘가 요 정도라 생각하는데 쟤는 또 다르고, 또 걔는 또 다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비이상적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얘에 대한 정확히 얘가 얼마다라고 평가 내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폭등을 했던 건데, 요때처럼 지금 이 주가가 오르길 기대하는 거는 얘 자체에 대한 긴가민가한 심리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에선 얘를 긴가민가하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막 이때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걸 기대한다면 굉장히 고된 투자가 될 수 있고요. 얘를 그냥 바닥권에서 처음에 상장했을 때 그 가격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요 안에서 최대한 뭐 재량껏 단타를 해가지고 물량 기준으로 좀 모아서 장기적으로 얘가 나중에 정말 2차전지 사업에 어떤 뭐 숟가락이라도 올렸을 때 그 상승폭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내년에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고 뭐 내후년에 상승할 수도 있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긴 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성으로 들어갔다가 치고 빠지고, 비행과 HN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가는 게 오히려 더 메리트 있는 종목들입니다. 일단 에코프로 HN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